IMF 때보다 어렵다. 그때는 대기업이 반이 망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 특히나 30%, 심한 분은 50% 이야기하는데 IMF 때 나라가 망했을 때도 하락률이 30%가 안 됐어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제 조정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팍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조정기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이트 클라우드, 브랜드는 이제 우대빵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영석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오래 있었고요. 전임 교원으로 한 15년 정도 국내 대학에 근무했었고요. 현재도 이제 미국 대학 쪽 일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U라고 하는 대학에 한국 파트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한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미국에는 자주 안 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IAU 일도 보고 말씀드렸던 벤처기업인 에스테이트 클라우드 임원으로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들이 자주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한 달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송파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송파구가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이 넘었어요. 오르기 시작한 지. 그래서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오른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반등을 했고 빠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는 이제 한국 부동산원 통계고요. KB국민은행 통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늘어나는 거나 하락폭이 줄어드는 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실제로 매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 건수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대빵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저번 월에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요. 저번 월에도 즉 4월에도 이제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거래 중에 예전에는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중개 수수료가 주 매출인데요. 중개 수수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기가 거의 끝나가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을 이제 하락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제 조정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금리 때문에 팍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또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조정기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락기 때는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금융위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금매도 많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부동산이 폭락할 걸 두려워해서 매입하는 건 거의 없으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하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만 뭔가 이제 긍정적인 신호 또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그런 매수세가 붙는 걸 본다 그러면 조정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기와 조정기 큰 차이는 조정기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락기 되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오고 난 다음에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IMF 때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금매가 많아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현재는 매물 같은 경우를 찾아보시면 금매가 거의 없습니다. 금매 하나씩 거래되는 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오르고 있으면서 지표들도 좋아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미래의 변수들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봐야 되는데요. 미래의 변수들도 대부분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각에서는 IMF를 비유하며 부동산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분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IMF 때보다 어렵다. 근데 IMF를 대부분 경험 못한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나이를 보면 저가 이제 환갑인데요. 제가 IMF 때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시기입니다. 그때는 대기업이 반이 망했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보고요. 하락할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변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거시적으로 볼 때 수급 상황과 이제 금융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 요 세 가지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하고 내년 정도에 대부분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고요. 그
그 이후에는 저희가 2, 3년 전부터 인허가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급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요소죠. 통화량하고 금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통화량은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M2 광의 통화량이 4,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풀리고 있고, 그다음 금리가 이제 가장 큰 변수였죠. 예, 금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금리는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떨어지겠죠. 이게 오르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내릴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많은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인데요. 경기도 작년 7월이 이제 바닥이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수출 증가율, 우리는 경기의 선행지표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 수출 증가율이 지금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뭐 대기업들 영업이익이 57%인가 늘었다, 뭐 이런 통계들도 최근에 제가 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보다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세 가지 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하락을 예측하시는 분, 특히나 거기에서도 보면 한 30%, 뭐 심한 분은 50% 이야기하는데 IMF 때 나라가 망했을 때도 하락률이 3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공부를 더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밑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급락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한 번 또 조정받았다가 그거보다는 이제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또 더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한 30년, 95년 건설산업연구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부동산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현장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 매도 물량이 쌓이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도 물량은 최근에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8만 건이 넘었다 하니까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이유는 급매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해보면 예전에 이제 떨어졌던 가격대 매물이 있는가를 찾아보실 겁니다. 제일 먼저. 그 매물이 없습니다. 이미 뭐 그거보다 한 20%, 심하게는 이제 30% 최고점까지 오른 매물들만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급매가 나오면 이제 그 매물이 이제 빠르게 거래가 되는데요. 그 집주인들이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 또는 뭐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런 가격대로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 차이가 있는 거죠.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매도 물량이 쌓이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주인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을 의사가 없다는 거죠. IMF라든지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한 30%씩 떨어진 가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두두둑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거래도 거의 안 해주는 이유가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안 떨어지고 매도자들도 그걸 떨어뜨릴 생각이 없는 매도호가 매수호가의 차이가 큰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수가 미래로 간다 그러면 매수자가 매도호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들이 20억 정도 가다가 이제 20억대 밑으로 19억대로 딱 떨어지자마자 매수세가 확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한 21억, 22억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부터 또 거래가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 이상 매입하는 거는 좀 매수자들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또 따라갔어요. 24억, 23억까지 가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현재 상황이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거고 공급은 더 많아질 거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집주인분들이 더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을 가능성은 없죠. 현재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셔야 될 시점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사시느냐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당연히 집을 사셔야 될 시점인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미래의 여러 가지 변수를 본다 그러면 오를 일만 사실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까지는 서두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늦어도 뭐 내년 초까지는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금 집을 사도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매물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제 매물에 집중하면 좋은데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층, 원하시는 향을 다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른 다음에 집주인하고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깎아달라고. 그러더라도 집주인들이 여기 응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021년 상황은 어땠냐 그러면 전혀 협상도 안 되고요. 집주인들이 오히려 안전자리에서 가격을 더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많고 집주인들은 이제 콧대가 높고 집을 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우대방에서 거래되는 것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층이고 향이고 뭐 집을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계약금을 빨리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같이 조정기 때는 집도 열심히 보시고 그죠. 하자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뭐 층향 고르시고 그다음에 깎아달라고 하고 자 만약 잘 협의하셔서 한 10%를 더 깎았다. 그러면 10%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제값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냥 안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그냥 말로만 하세요. 현장을 좀 가보시고 집을 지금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판단은 그냥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내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